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오후 11시 19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28,500달러 선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말에 변동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뭐라 해야 되지? 가짜 상승? 그런 느낌이었는데 확실히 주말에는 거래량이 좀 많이 없고 해가지고 뭔가 그렇게 큰 임팩트 있는 상승은 아니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나서 오늘 이제 오전에 갑자기 조금 한 1000불 정도 좀 다운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실 때 막 요 한 몇 달? 요 근 몇 달에 몇 달 동안 이제 뭔가 이렇게 탁 오를 때 그 딱 불타기 했을 때 되게 수익률이 좋았을 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몇 번 이제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런 거래량도 좀 체크를 하셔서 요게 좀 진짜 거래량 돌파는 그 동반하는 어떤 그런 진짜 저항을 돌파하는 뭔가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인지 그런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알트코인들은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 거만큼 좀 상승이 많이 했다, 상승을 많이 상승 힘을 많이 썼다,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다시 더 이어가려면 뭔가 비트가 이제 3만 위에서 제대로 안착을 해줘야 되고,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좀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느낌으로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계속 이제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제 밈코인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시그널이 계속해서 될 수가 있겠죠. 민코인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민코인은 언급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뭐 AI 도지랑 페페가 그 약간 투탑일까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밈코인 약간 두 가지 대장 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AI 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아비트럼의 어떤 그런 수급을 좀 이어받은 좀 바톤 터치를 받아서 좀 수급이 쏠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페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시총이 더 크고 뭔가 훨씬 더 수급이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밈코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시그널로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제 고점 시그널이죠. 그래서 시그널로도 많이 쓰이긴 하는데, 보통은 이 물론 이제 도지라든지 아니면 뭐 시바이누 이런 거 진짜 극소수. 왜냐면 민코인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맨날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 중에서 진짜 잘된 케이스 딱 그거 두 개 말고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보통 정말 좀 잘 되면 장기적으로 오를 수 있겠지만은 좀 확률이 굉장히 낮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이 뭐 지금 뭐 막 이렇게 또 엄청 좋은 또 그런 느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보수로 하자. 좀 그런 마인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민코인은 이제 유효 기간이 2달 정도 갑니다. 2달 정도 가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4월 중순에 상장을 하고 막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 얼마 안 됐어요, 실제로. 한 두 주 정도 됐고, 그리고 이게 뭐 추가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서 이제 꺾이고 이제 하락세를 본격적으로 타는 게 한 2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그런 느낌. 그리고 페페 같은 경우도 한번 볼까요? 페페 같은 경우는 마켓캡이 이게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이게 5억 달러면은 거의 시총 100위 안에 들어오는 수치이고요. 지금 페페 같은 경우도 뭐 초기에 뭐 초기 개발자가 이제 뭐 물량을 몇십 달러, 몇백 달러로 막 완전 많이 가져갔다 뭐 논란이 많았었는데, 그냥 오르는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AI 도지랑 좀 비슷한 시간대에 있었죠. 요거 보시면은 이 전에 차트가 더 있죠. 저번에 같이 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대략 이제 한 달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5월 달은 조금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진짜 뭐 페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더 올라갈라나 싶은데, 뭐 지금 사기에는 사실 좀 리스크가 있죠. 진짜 도박인 것 같아요. 지금 요런 밈코인류의 상승은 진짜 도박인 것 같고,
과거 사모예드라는 코인 기억나시나요? 솔라나 체인에서 밈코인 대장으로 나왔었던 코인인데 이게 그런 느낌이죠. 이더리움 체인의 대장은 뭐 도지, 시바이누였다면 뭐 솔라나 체인이 그때 급부상하면서 사모예드, 여기 샘 뱅크먼 앞자리 또 따가지고 사모예드라는 그 강아지 종 따가지고 가져왔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요때 엄청 상승을 했어요. 진짜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요것도 잘 투자하신 분들은. 요 애 같은 경우도 진짜 뭐 4에서 수치를 말씀드리면 뭐 3, 4에서 막 200, 220 막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던 코인이고, 얘도 지금 쭉 올라가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10월부터 올라갔다가 이제 투탑 찍고 11월 중순부터 이게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사태는 뭐 뻔하죠. 아무래도 솔라나 체인에 좀 붕괴도 있었고, 쌤의 이제 붕괴라든지 뭐 민코인은 그리고 이제 한철 장사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금 시장의 좀 형태를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차트로 볼게요. 방금은 조금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요 사이클 이제 뭐 대내외 경제 상황을 차치하고 요 단순 비트코인의 사이클로만 보자면은, 참고로 이 분석가 T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조금 무한 긍정, 롱충이 라고 보시면 돼서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지금 3번 겪었는데, 이제 420일 정도 이제 조정이 오고 다시금 그 바닥을 찍고 나서 1100일 정도를 랠리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같은 경우는 여기도 보이겠지만 2025년에 이렇게 갑자기 위로 짝대기를 꺼놨죠.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어쨌든 반감기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말은 안 하는 게 뭐냐면은 저점 맞습니다. 과거 2번 확실히 이게 저점이 맞았어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도 저점이냐 아니냐 이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 경제를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긴 하지만 여기 또 보시면은 저점을 찍고 그에 준하는 좀 꽤 큰 하락 한 번 정도는 또 왔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 찍고 급반등하고 나서 막 올라갈 것처럼 하다가 잉소같이 하면서 다시 꼬꾸라진 다음에 다시 급반등,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도 한번 또 이런 좀 갑자기 분위기 좋은데 이렇게 좀 꼬꾸라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좀 바닥이 어느 정도 이제 찍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하고 매수 플랜을 좀 짜시는 것도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가 될지 아니면 뭐 내년 뭐 한 초반 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간상으로는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 안에 만약에 좀 큰 하락이 나온다,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좀 공포일 때 한번 사보는 좀 그런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수익 같은 경우가 이제 바이낸스 런치 풀 이제 기사가 나면서 좀 하이프를 받고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했었던 뭐 바이비트, 쿠코인, OKX 에서 이제 수익 토큰을 가지고 뭐 좀 응모를 많이 했었죠. 응모도 하고 뭐 다계정도 하고 뭐 거래량도 채우고 뭐 티켓도 받아가지고 스냅샷 찍어가지고 하면서 좀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하자라는 걸 목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마무리가 됐겠죠. 아까 뭐 쿠코인 발표도 났었고 그래서 좀 많이 확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하이표를 좀 받고 있어 왔기 때문에 꽤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지만, 너무 또 낙관 하는 것도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좀 저렴하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0.03달러면은 무조건 100%, 1000%, 1000% 무조건 수익이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바이낸스에 런칭을 언제 하려나, 바이낸스의 상장을 좀 나중에 하려나, 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런치풀과 동시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기존의 뭐 다른 거래소들, 이제 마이너부터 이제 좀 중대형 거래소들까지 다 뭐 수입 발표가 났었는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상장 일정 날짜는 공지를 해주고 있지 않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도 보시면 다른 거래소들보다 한두 시간 늦게 상장을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원래 기존 공지는 뭐 한 3-4시간 뒤에 상장하겠다 해놓고 뭐 1시간 있다 상장하고 좀 그런 형태로 좀 살짝 늦은 상장?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거의 한 발짝 더 늦은 동시 상장 절대 안 하고 업비트는 이제 거의 기존 바이낸스 기준으로 바이낸스 상장하고 일주일 내에 상장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기 어딨어? 이건가요? 바이낸스에다가 이제 공지를 하면서 정확하게 초기 유통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기 유통이 대략 5억 2천만 개 정도 되나요? 초기 유통을 볼까요? 초기 유통이 5억 2,800만 개 정도로 이제 나와 있는데 전체 유통 100억 개 중에서 5.28% 정도를 이제 유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또 일각에서는 FDV 그러니까 이제 풀 마켓 캡으로 갔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뭐 아비트럼급이고, 그리고 비교군은 이제 앱토스 레이어 1 비슷한 그런 걸로 보자면은 현재 유통 초기 유통 가격을 갖다가 비교를 해서 보면은 초기 유통 5억 2천만 개면 한 2점 몇 달러 정도 나오지 않을까. 만약 앱토스랑 정확하게 비교를 하면 3점 몇 달러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그거는 근데 이제 풀 마켓캡 기준으로다가 앱토스보다 훨씬 3배는 더 크게 나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 좀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가지를 조합을 해보면은 1달러대 내지는 2달러대 그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초기에 매도가 트렌드 매매 당연히 할 거고요. 그래서 초기에 만약에 매도가 좀 과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1달러 언더에서 좀 과감하게 매집을 해볼 생각도 있습니다. 1달러가 깨질지 안 깨질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매집을 많이 할 테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앱토스랑 아비트럼이랑은 조금 달라요. 초반에 이제 유통 이 물량이 적긴 하지만 매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런치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고객이 이렇게 가가지고 사와서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치풀 토큰 같은 경우는 요정도 경쟁이 좀 많이 안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좀 굉장히 큰 경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자가 좀 많이 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가지가 있죠. 현물 사서 현물 숏 쳐놓고 해칭해놓고 뭐 맡겨둔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방식 같은 경우도 TUSD랑 분부 두 개인데 저 같은 경우는 분부를 예치를 해서 채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숏 해칭보다는 그냥 덱스를 활용해서 랜딩 플랫폼으로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요. 이자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많이 저기가 되고 있고, 요게 만약에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제가 계산해가지고 또 그걸 볼 수가 있어. 이번에 이 바이낸스 런치 풀로다가 평단 몇으로 내가 이 수위를 교환을 했는가
그걸 봤을 때 그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의 그 좀 합리적인 여러 가지 판단으로 이루어진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것도 분석을 하는 것도 이제 뭐 상장을 대비한 가격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비너스랑 이제 라디언트가 두 개가 있죠. 랜딩 플랫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라디언트 같은 경우는 버전 2를 출시하면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같이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 개가 비슷할 거예요. 지금 이번이 런치 패드급이더라고요. 원래 런치 풀이 이 정도는 아닌데 런치 패드급으로 엄청 장난 아니에요. 보시면은 분부 이제 대출 이율이 연 이율이 103% 정도 됩니다. 아주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고 이게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엄청 크죠. 엄청 아프고 물론 이제 2일 동안만 진행하기 때문에 잠깐 이제 매를 맞다가 빼야 되는데 후딱 빼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언트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102%니까 이제 여기도 102% 정도 될 것 같은데 보시면은 예를 들어 테더를 맡겼다. 테더를 맡기면 연이율 10%에다가 분부 대출이니까 10%인데 분부 대출 받으면 또 이자를 주죠. 그래서 한 90% 정도 총 이자를 받는데 내야 되는 이자는 190%니까 대략 뭐 90% 조금 위에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랜딩 플랫폼 API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도 요거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휴대진 같은 경우는 거래가 또 들어가야 되죠. 거래가 좀 귀찮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펀딩 피가 지금 음수이기 때문에 숏 쳐두면은 굉장히 많이 나가요. 원래 이 정도까지 안 나오는데 이렇게 런치패드, 런치풀 뭔가 이렇게 에어드랍 이슈가 있을 때는 다 같이 그런 현물 매수 선물 숏 이렇게 쳐두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별로 다 이렇게 좀 지식도 없고 해서 그냥 아는 사람만 했는데 요즘엔 다 하죠. 그래서 펀딩 피가 이제 0.1314% 거의 0.15%라고 치면은 이게 9시, 5시, 1시니까 런치풀이 9시부터였으니까 살짝 피해가지고 한 10분 있다 늦게 낸다고 쳐도 4번은 내야 되잖아요. 4번 최소 4번 그 전부 다 풀캡으로 먹는다고 했을 때 그럼 4번이면은 0.6%예요 맞죠? 맞나요? 갑자기 지금 뇌정지가 왔어요. 사실 0.6%면은 요 이율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100% 언더면은 요게 조금 더 낫겠네요. 싸게 먹히겠네요.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요거 한번 볼까요? 요게 뭐냐면은 오늘 이제 바이낸스 런치풀 이제 기사가 나오고 나서 공지가 나오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죠. 왜냐면 TUSD로 또 이제 런치풀을 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올랐는데 원래 이게 1달러보다 조금 패깅이 언더였거든요. 근데 이제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거래량도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막 오르니까 이제 그 런치풀에 대한 이제 수요가 굉장히 좀 강하다. 그리고 이게 거의 막 처음에는 이제 2%까지도 깨졌어요. 그래서 거의 1.0179면은 1.79%가 깨진 거죠. 그래서 요게 굉장히 큰 수치죠. 2%면은. 근데 잠시만요. 2% 엄청 큰 수치인데 이거 보면서 저도 이거 누가 돈만 뭐 고래가 실수로 잘못 긁을 수도 있겠다. 이거 TUSD 이거 낚시 매매 걸어두면은 이거 잘 될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누가 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에 뽕긋 이렇게 피레침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1분봉으로 보시면 저건 그냥 누가 한 번 딱 실수한 거거든요. 어디갔어? 한 번 실수한 건데 실수가 아니에요. 지금 거의 20% 20.8%를 비싸게 긁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은 번거롭네요.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은 대략
여기 아니죠? 저 뒤네요. 어디 갔죠? 나 지금 길을 잃었어요 지금. 다시. 여기입니다. 거래량도 보시면은 대략 1.66밀리언 그러니까 160만 달러 정도를 누가 위로 그런 것 같은데 누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 정도 만약에 내가 TUSD를 사놓고 이렇게 한 10 몇 프로에 걸어놨다 그러면은 진짜 무위험 차익으로 그냥 막 10 몇 프로를 돈 복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드렸었는데 이렇게 유동성이 엄청 딸리는 스테이블 페어 같은 경우는 특히 바이낸스에서 가끔 이렇게 삑이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거를 좀 잘 활용하시면은 진짜 뭐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씩 이벤트로 이렇게 먹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최근에 USDC 이거 패킹 깨진 거 말고요. 요때 작년 5월 때쯤이네요. 요맘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깨진 적이 있어요. 이거는 좀 뭐 이상하게 깨진 것 같아요. 저도 요때 걸어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와 막 돈 복사가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웬 개꿀이지 하고 진짜 한번 먹었던 적이 있고요. 요거 말고도 후오비에서 몇 번 그 페어 다른 비트마켓에서 이렇게 막 걸어두면은 걸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은근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참고하셔서 이런 이건 매매 수법이라기보다는 이런 약간 낚시 신공도 있다. 정말로 가끔 이런 이벤트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있다. 이게 예전에 고팍스에 그 USDC 상장할 때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누가 그걸 코인인 줄 알고 샀나? 하여튼 누가 잘못 긁어가지고 그게 환율이 그때 당시에 1USDC에 막 한 1400 얼마였는데 그거를 누가 잘못 사가지고 1USDC를 갖다가 한 800만 원인가? 그렇게 누가 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누가 이렇게 걸어둔 사람이 이제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아마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상한선이 걸려 있어서 뭐 몇 프로 이상 안 걸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이벤트도 있다. 그래서 바이낸스 원치풀 덕분에 좀 재밌는 이벤트를 봤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 수위가 3일에 제 생각에는 3일 저녁에 상장할 것 같거든요. 3일 저녁에 뭐 한 9시, 10시, 11시 사이에 상장하고 바이낸스에 뭐 밤늦게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노려보는 걸로 해보고 그리고 맞다 요거 OKX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드랍 주는 거는 이벤트 끝나고 5일 뒤잖아요. 근데 이게 이벤트가 29일에 끝나서 29일 플러스 5일이 아니라 원래 기존에 그 4일에 원래 이벤트 끝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5일 뒤인 이제 9일 다음 주 화요일이겠네요. 그때 준다고 하니까 전략 잘 짜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내일 상장하기 전에 한번 방송할 수 있으면 더 할게요. 그래서 약간 뭐 별 도움은 안 될 수 있겠지만은 해가지고 제가 그 채굴 한 수익 코인 그 평단도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영상 안 되면은 텔레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나갈게요. 그래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뭐 매매하실 분들은 매매하시고 나 매매 좀 자신 없고 나 그래도 하반기 뭐 저점 올 수 있으면은 사볼래 나 시드부터 모을래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계정 하셨겠죠. 다계정 하신 그 수익 토큰을 잘 매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잘 이렇게 또 현금 쌓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안녕.